스타필드 앞에 왔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저희 또 오늘 매일매일 유세를 하면서 저희가 뭐 누가 이렇게 뭐 시의원, 구의원들, 운동원들이라도 자리를 메워준든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페이스북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올려서 여기서 합니다. 와주세요. 이거지 여기서 뭐 저희한테 그 와달라고 동원돼서 오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네, 그냥 전부 자발적으로 와주시고 또 여기 스타필드 오셨다가 지금 이렇게 발길을 멈추시고 다 이래서 또 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매일매일 유세를 할 때마다 이렇게 불어나는 인파를 보면서 점점 저희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되는 거 아닌가. 됩니다. 될까요? 네. 오늘 내일 저희 그 방송 기자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KBS, MBC, SBS 그리고 MBN, YTN, CBS 이렇게 6개 방송사의 기자들이 전부 회원으로 돼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 방송 기자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관훈 토론회라는 거를 여는 데는 신문 기자들이 모여 있는 데고 여기는 방송 기자들이 모여 있는 데인데 이 방송 기자들 모여 있는 클럽에서 KBS, MBC, SBS, MBN 4개의 방송사가 동시 생중계를 하는 걸로 해서 양자 토론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두 사람만 불러서 토론회를 하겠다.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편성이 다 짜져 있었는데 내일 4개 방송사에 동시에. 근데 제가 왜 날 빼냐? 나를 끼어서 하든지 아니면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가처분을 내서 오늘 낮에 이제 그 재판을 했고 저는 근데 재판 해보니까 이길 것 같더라고요. 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 그 방송기자클럽 회장이 직접 나왔는데 그 회장한테 그냥 강용석 후보 넣고 3명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강용석 그랬더니 그 방송기자클럽 회장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또 뭐 정의당 후보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재미 없어져서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시설도 지금 2명으로 하는 걸로 해놓고 그래서 지금 뭐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판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금지되는 것보다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이기긴 이기겠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지금 올라오기 한 30분 전에 내일 개최하는 그 토론회 자체도 안 되고 방송도 못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저희가 이기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용석 저는 지금 방금 전에 또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그 공천과 관련한 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나이 드시고 정치판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그냥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구의원 비례대표 뭐 이런 것들 다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예외 없이 다 돈 내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들 의심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게 진짜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용기를 내서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실제로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나 많이 소문 같은 건 들어보셨죠? 어떻게 저 여자가 구의원이 됐지?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 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근데 실제로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대한민국은 정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 지금 이제 2020년 이렇게 70여 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오고 대한민국의 기업과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언론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오로지 정치인들만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줘서 표를 사거나 돈을 주고 자리를 거래하거나 하는 짓거리들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입당을 한다고 입당 원서를 냈더니 이준석이가 거부를 하면서 그때 언론에서 이준석한테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러다가 강용석이 어느 정도 지지도가 있는데 무소속으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준석이 강용석이 자기가 방송을 같이 해서 잘 아는데 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하려면 몇십억 들어가는데 그 몇십억을 들여가면서 그 몇십억을 날려가면서 선거에 나올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한다. 그랬는데 그 기사와 저의 입당 거부 소식을 들은 많은 그걸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냐면 22,000명이 22억 원을 모아주셔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분명히 그 국민의힘 쪽과 뒷거래를 해서 뭔가 자리를 받거나 아니면 뭐 입당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김문혜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퇴를 하지 않겠냐, 그게 단일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을 뭐 수많은 정치평론가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 전부 그렇게 했어요. 또 실제로 그쪽에서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들을 전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부 거부했습니다. 왜냐?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라고 해주셨던 분들은 끝까지 나가서 마지막까지 투표를 받아서 표를 얼마나 받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이 양당 정치에 대해서 뭔가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보내주신 거지, 중간에 저보고 협상하고 자리 받아내서 그만두라고 돈을 보내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성원과 또 여러분의 지지와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 스타필드 지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꼭 끝까지 완주해달라. 왜냐하면 자기가 찍고 싶은데 완주를 안 하면 찍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집에 표가 6표 있는데 그 6표가 지금 다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에 안 나오시면 못 찍잖아요. 꼭 완주해달라. 오늘만도 수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이신 거죠? 강용석! 아까 그 방송금지 가처분, 양자토론의 방송금지 가처분의 이유는, 가처분이 난 이유는 뭐냐면 평균적으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빼고 토론할 수 없다. 5% 이상인 강용석을 끼워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법원이 제시한 근거는 뭐냐면 최근 20여일 동안 오늘까지 나온 32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32개 여론조사 결과를 전부 평균하니까 5.88%다. 그러니까 6% 정도 된다는 거예요. 5.88%이기 때문에 5%를 안정적으로 넘고 있어서 강용석을 빼면 안 된다. 이게 판단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5.88%는 그냥 뭐 원래 지방선거 투표율은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좀 날씨가 좋거나 아니면 어디 갈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투표를 안 할 표가 아니라 저한테 찍어주실 5.88%는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그날 뭐 무슨 일이 생기던 네 아침 6시에 꼭 저를 찍고 무슨 일을 가든지 그렇게 하실 분들이지 절대로 투표를 안 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이 6%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투표율이
60%면 10%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10%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난 찍겠다 이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는 꼭 찍도록 만들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들도 꼭 찍게 만들겠다 그리고 친구나 자식들도 꼭 찍게 만들겠다 이웃들도 찍게 만들겠다 한 분이 10표씩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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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강용석이 10%를 넘기게 되면 뭐 15%나 20%를 넘기면 바로 정계 개편이지만 강용석이 10%를 넘기게 되면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강용석이 10%를 넘기면 다음번 총선에 반드시 창당을 해서 절대로 돈 받지 않는 깨끗한 정당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도와서 만드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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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뭐 다들 그래요. 비호감들끼리 모여가지고 잘 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차명진 의원님도 그렇고 차명진 선대위원장님도 누구 눈치 절대 안 보고 할 말은 한다. 그래가지고 당에서 선거를 공천을 받았다가 그 공천을 정말 쫓아내다시피 해서 그걸 또 재판을 해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그 효력 정지를 또 가처분을 받아내서 선거를 결국 마치기도 하고 하여간 온갖 우여곡절 끝에 하여간 지금은 출당되셨어요? 아니면 당적 없으시죠? 네, 그렇죠. 우리 김소연 변호사도 온갖 뭐 민주당에서도 그 돈 문제로 그래가지고 제명되고 뭐 제명에 복당에 뭐 출당에 뭐 이런 거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데 강용석도 그렇고 김소연도 그렇고 우리 차명진도 그렇고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이 당들이 양당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양당이 왜 그렇게 겁을 먹습니까? 200만 당원이라 그러거든요. 민주당도 200만 당원이라 그러고 국민의힘도 200만 당원이라 그러는데 200만 당원인 당이 왜 이 세 사람한테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고 왜 이 세 사람 말만 하면 겁을 먹어서 제명을 시키고 아니 무슨 당에다 불을 질렀습니까? 당에 가서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그냥 말을 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말 몇 마디 했다고 막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명시키고 이게 왜 그러냐? 저희가 그 당의 기본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 돈 받아야 유지되는 당인데 그 돈 받지 말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소연이고 강용석이고 차명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대 정당들이 우리를 겁내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토론에 강용석을 빼질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게 단순히 양당만 이런 게 아니라 KBS, MBC, SBS, YTN, MBN 모두가 그 방송 기자가 그 회사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정부 회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강용석을 빼자. 저희가 중간에 한번 또 연락을 했었어요. 왜 우리를 빼냐? 빼면 무조건 소송 낼 거다. 그런데도 뭐 소송 내든지 말든지 우리는 절대 안 넣어준다 라고 해서 소송을 냈던 건데 결국 판결을 받잖아요. 저희는 아직 대한민국이 사법부까지 아주 완벽하게 썩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대 권력들 방송사들 얼마나 자기들이 거대한 권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권력들 그리고 양대 정당도 저를 빼고 싶어서 뭐 빼달라고 시키진 않았겠지만 서로 다 협의한 거죠. 강용석이 빼고 하자. 그런데 그걸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강용석이 과연 뭘 할 수 있겠어? 강용석이 과연 완주할 수 있겠어? 강용석 때문에 어떻게 뭐 변화가 있겠어? 그런데 지난 10일 동안 TV 토론 2번을 거쳐서 양대 후보들이 저한테 전부 약점이 꽉 잡혀버렸습니다. 이 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둘 다 임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TV 토론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 보셨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대치동에 있는 다봉타워라는 거를 남편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2천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50억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약 350억을 축소한 거고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한 100억 원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역대 어떤 공직자윤리법상 뭐 어떤 사안에서도 100억 원씩 재산 축소해 본 사람이 없어요. 100억 원 넘게 재산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 원을 축소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대개 뭐 안철수니 뭐니 해봐야 다 주식이기 때문에 축소할래 축소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100억씩 재산을 숨긴 사람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돼서 경기맘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를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누가 경기맘이라고 하라 그랬어? 경기맘이 아니면서 경기맘이라고 하더니 경기맘 아니지 않냐? 아들 미국에 있지 않냐? 그랬더니 경기도를 사랑하는 엄마는 다 경기맘이래. 네? 경기맘이라는 게 아니 이 하남맘, 광주맘, 뭐 성남, 판교맘, 분당맘, 뭐 성남맘, 뭐 김포맘 이러면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그 마음 아니에요? 근데 경기맘의 마음은 엄마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경기 마음이야? 경기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리고 또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보셨어요? 방송? 제가 그냥 물어봤거든요. 이런 분 아니하고 그냥 물어만 봤습니다. 네. 손을 덜덜덜덜덜덜덜 떠고 눈이 뱅뱅뱅뱅 돌아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그러더니 기회를 위기로 만들겠대. 완전 새 가슴. 네, 아니 그렇게 새 가슴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간 큰 짓을 했어요? 네.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네. 혹시 뭐 묻은 놈 뭐라 그런다고 할까봐 네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데 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올까봐 TV 토론을 이 두 후보가 저랑은 도저히 더 이상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 얼굴도 보기가 싫은 거야. 저랑 토론회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사진도 찍고 뭐 악수도 해야 되거든요. 제 얼굴도 보기 싫고 손도 잡기 싫어. 그러니까 TV 토론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사실 선거제도가 쭉 발전해 오면서 입은 풀고 토론은 풀고 돈은 막는다 이러면서 선거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토론을 하자 그랬는데 도대체 이번 경기도지사 토론회는 2번 딱 하고는 아예 안 해. 원래는 10번도 더 해요. 여기저기서 뭐 이 언론사 저 언론사 이 방송사 저 방송 그리고 시청률도 할 때마다 빵빵 터져. 예? 저 나오면 시청률이 빵빵 터지는데도 방송사들이 안 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TV 토론에 나와서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면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그 후보와 강용석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만 혼자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분들은 강용석하고 토론하면 뭐가 뭐 무서워요? 아니면 뭐 잡아먹습니까, 제가? 그냥 물어보잖아요. 에? 아니, 김문혜 후보한테 본인 공약이 벨트가 13개가 있길래 아니 다들 공보 보셨잖아요. 벨트가 13개나 있어요. 13개나 되는 벨트를 경기도에 채우려고 그러길래 그 중에 푸드바이오 삼각벨트 이건 뭐냐?
어느 도시냐? 눈을 대록대록 굴리더니 몰라. 아니 도시들이 3개인데 하나는 맞춰야지. 하나도 못 맞춰. 에? 강용석. 더 웃긴 거는 그 벨트라는 말은 한 20년 전쯤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거든요. 그때 한참 정치권에서 뭐만 하면 무슨 낙동강 벨트니 무슨 벨트니 해가면서 벨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대에서 어쩌고 맨날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말입니다. 벨트가. 그랬더니 벨트가 조금 시들하니까 그 다음엔 말이 뭘로 바뀌었냐면 클러스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한 10년 전에는 공보물 같은 거에 뭐 클러스터를 만든다 막 이런 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김동연 후보는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는 한 9개쯤 되는데 9개인가 10개쯤 되는데 이번에는 중심이란 말이 들어왔어. 중심. 예? 이게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 중심이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센터. 센터를 중국말로 중심 이렇게 해서 무슨 중심 이렇게 홍콩이나 뭐 상해나 북경 같은 데 가면 그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 써가지고 무슨 중심 이런 거 있거든요. 아니 김동연 후보는 중국 사람들 상대로 투표 공보 돌리는 거예요? 에? 한국 사람들이 중심이란 말이 뭔지 잘 모르는데 무슨 중심으로 만들겠다 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중국인 표는 어지간히 얻고 싶은가 봐. 그런데 그분도 똑같아요. 그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 몇 개 도시를 엮어서 무슨 중심으로 만들겠다. 몇 개 도시를 엮어서 무슨 중심으로 만들겠다. 제 다음번 토론회에는 김동연 후보한테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무슨 중심이 있는데 여기 몇 개 도시가 해당하나요?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 본인 공보. 네. 그분도 똑같아. 그분도 어차피 자기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네. 근데 그 박세아 씨 말고 저기 또 누구 또 있대요 또.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하여간 이 두 후보가 겁내는 TV 토론 전 뭐 내일이라도 그 방송 기자 클럽에서 저를 끼워서 다시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비는 그쳤지만 근데 너무 점점 많이 모이셔가지고 제가 적당히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또 이게 사람 많이 모이면 말을 끊지를 못해요. 계속합니다. 네. 강용석. 네. 우리 하남은 이제 그 한강에 붙어 있으니까 한강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죠. 원래 뭐 미사리였고 뭐 그런 도시인데 우리 하남도 역시 도시의 한 80% 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파트 단지하고 여기 몇 개들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그린벨트라서 하남 개발의 핵심은 결국 한강변 규제 그리고 그린벨트 규제 이게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린벨트 문제나 한강변 규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폭적으로 풀고 완화하고 철폐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남을 여러분께 하남이 하남인을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남에 아주 여러 가지로 겹쳐져 있는 이런 규제들 과감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제가 어제는 동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60-70%는 하남 시민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스타필드에는 워낙 광주나 뭐 남양주에서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광주나 남양주나 하남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광주나 남양주나 하남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만일에 전세나 월세다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데다가 꼭 집을 장만을 하십시오. 이건 왜 드리는 말씀이냐면 앞으로 경기도는 서울의 흰자가 아니라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됩니다. 하남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남양주도 그렇고 셋 다 마찬가지인데 다 그린벨트와 한강변 규제,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팔당댐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 전체가 뭘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풀어줄 때, 신도시 만들 때, 자기들이 전부 수용해가지고 짓고 아파트 분양할 때, 이때 외에는 이 주변을 뭔가 개발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뭔가 이렇게 활력이 없고 딱 정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 광주, 남양주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 한강변 규제를 이 한강변 규제의 핵심은 뭐냐면 팔당댐에 취수원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팔당댐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서울시민하고 경기도민이 상수원을 씁니다. 상수도를 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상수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 하남, 남양주, 광주 이 지역 전체가 뭔가 한강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 한강을 이용할 수가 없어. 한강에 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서울 시민들한테는 한강이지만 경기도민한테는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실제로 한강이 경기도에 훨씬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강이 어딨냐? 그러면 서울에 있다고 생각해. 왜냐? 경기도민들은 한강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규제 때문에. 가서 발도 못 담그고 낚시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핵심으로 하는 그린벨트니 뭐니 이런 모든 규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려면 뭘 해야 되냐? 상수 취수원을 더 위로 올려야 됩니다. 청평댐으로 올리면 돼요. 상수도 취수원을 청평댐으로 올리면 팔당댐이나 양술이나 팔당댐 밑에 쪽 이 하남이나 전부 이런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질의 문제 때문에 하는 기본적인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수변, 강한강변 수변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개발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남과 남양주와 광주에 있는 지금 이미 있는 아파트 아마 전반적으로 가격이 한강변 아파트로 평가를 받아서 두세 배 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교통도 불편하고 하지만 여기서 살고 있지만 돈을 벌면 서울로 이사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기 그냥 사고 여기서 사시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좋은 투자,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저 강용석이면 할 수 있습니다. 강용석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수원, 취수원을 청평댐으로 올린다는 거는 그냥 교수들 사이에선 많이 나온 얘기지만 어떤 정치인도 입에 내뱉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냥 공무원들이 주는 얘기들만 받아서 그냥 그대로 공약이라고 하지 이걸 옮겼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 상수원, 취수원 옮기는데 한 2, 3천억 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경기도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의 규제로 인해서 얻는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그 깨끗한 물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받는다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물값을 더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해에 2, 3천억 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 물값을 더 받으면. 그러면 취수원 옮기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 수변공원 개발하는 이 주변을 수변으로 개발하는 그런 비용까지 전부 서울 시민의 부담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강용석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그렇다고 이 얘기 들었다고 빨리 강변 가가지고 땅을 사야 되겠다. 예?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지만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투표부터 하시고 그리고 땅을 사십시오. 그게
지금 아니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굉장히 싸요.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사세요. 사실 수 있으면 사시면 그게 엄청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거는 뭐 그 완결을 져야 되니까 말씀드리지만 팔당댐은 댐이 커가지고 물이 많은데 청평댐은 댐이 작아서 물이 적어가지고 안 되지 않냐, 수량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팔당댐은 물을 어떻게 끌어들이냐면 그냥 댐 중간쯤보다 조금 밑에, 그러니까 중하류 여기쯤 밑에다가 그냥 관을 뽑아서 넣어가지고 그냥 팔당댐의 물을 그냥 빨아들여요. 그냥 빨아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취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적게 하거나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팔당댐 수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취수를 하는데 청평댐에다가 올려서 취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계적으로 원래 다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물을 그냥 바로 빨아들이지 않아요. 이 취수를 땅에다 대고 꽂아요. 그러면 청평댐에 있는 물이라는 건 그 청평댐 위에 있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 밑으로도 한 30m, 40m에 다 물이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에다가 대고 이 취수관을 꽂으면 땅 속에서 이미 한번 걸러진 물이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땅 속에 물이 땅 위보다 더 많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취수량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좋은 물을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많이 취수할 수 있는 게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팔당댐에서 그걸 바꿀 필요가 없이 그냥 청평으로 옮기면서 그 방법으로 취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 걸 전부 다 합쳐서 2~3천억 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서울 시민에게 받아내겠다. 이게 강용석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수도 문제는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결을 하고, 이 남양주, 아까 제가 저 안에서도 조안면 분을 한 분 만났는데, 남양주 조안면 같은데 50년 동안 짜장면집 하나, 치킨집 하나를 못 열었다고, 이렇게 가보시면 양수리에서 왼쪽으로 북한간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플래카드가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런 이 하남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그렇고, 남양주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전부 이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 대책 규제 때문에 정말 몇십 년 동안 한강을 한강처럼 쓰지를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이제 여러분께 한강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한강에서 배를 타고, 한강에서 낚시를 하고,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수상스키를 타고,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바나나 보트 같은 거 탈까요? 그렇게 하는 한강이 경기도민의 진정한 수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한강을 경기도민께 확실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청평, 대성리, 뭐 이쪽 가평, 뭐 여기가 최고의 한탄강 뭐 이런 데도 있었지만, 하여간 거기가 경기도민이나 서울시민의 최고의 관광지였잖아요. 어제 주말에 어디 놀러 간다 그럼 거기를 가고, 아니면 뭐 계곡 같은 데를 가고, 그게 이제 경기도민이나 서울시민의 최고의 관광이었는데, 이제 해외여행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여기를 안 가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규제 때문에 제대로 된 식당 하나가 못 들어오고, 제대로 된 카페 하나를 못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늘 가보면 늘 쏘가리탕, 무슨 매운탕, 그것도 아주 허름한 집에, 왜냐하면 그린벨트라서 다 무허가 주택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데서 밥 먹으라고 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 너무 화장실도 그냥 재래식 화장실 비슷하게 돼 있는 거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더더욱이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변 관광지가 완전히 퇴색하게 됐죠. 퇴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계획대로 한강변 규제를 확 풀면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리조트 같은 게 여기저기 한강변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멀리 뭐 발리, 뭐 괌, 사이판 안 가도 한강에서 충분히 즐기는, 한강변의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웠구나, 이렇게 좋았구나,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하남은 그런 한강변 리조트의 핵심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하남의 아파트, 남양주의 아파트 살고 계세요? 절대 팔지 마시고, 그거 팔아서 서울로 이사 가겠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쥐고 계십시오. 강용석이 확실하게 한강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인생 최고의 투자다, 그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물론 교통 문제도 저희가 지금 이제 지선 공약을 내놨는데, 이거 김남배들이 또 다 쫓아하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부끄러움이 없어. 남의 거 베끼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지선 공약 너무나 획기적이고 좋은 거고, 적은 예산으로 빨리 역세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쪽도 다들 검토해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양당 모두 너무 좋은 공약이래. 네? 너무 좋은 공약이라고 하는 거 TV 토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은 된 겁니다. 저 강용석을 뽑아주시면 4년 안에 12개 지선 확실하게 만들어서 경기도민 120만을 역세권 주민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아직 이 노선이 확정된 것들은 아니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한 거예요. 그나마 인구들라든지 이런 것들로 검토를 한 건데, 하남시도 필요하세요? 네. 필요하신가요? 네. 그러면 저 제보 메일, 저희 가세현 제보 메일로 좀 하남시에는 어떤 노선에서 좀 이렇게 빼면은 제일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는 이제 말랑말랑합니다. 딱딱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받아들여서 이 하남 시민들에게 더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안도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하면 양당은 따라하게 돼 있으니까 그 바로 될 겁니다. 그게 낫지, 언제 무슨 8호선, 3호선, 9호선을 연장해가지고 이걸 연장해 돌려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를, 그걸 기다려요? 20년, 30년 걸릴지 모르는 거를 바로 가까운 역에서 지선 빼서 2정거장 내지 3정거장만 만들면 충분히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용석을 찍으면 강용석이 됩니다. 그리고 강용석이 꿈꾸는 현실, 강용석이 꾸는 꿈은 4년 안에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찍어주셔야 강용석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표가 경기도를 깨우는 폭탄이 돼서 경기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냥 무기력하게 늘 같은 당을 찍어왔다, 이번만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강용석을 찍어서 강용석의 10%, 강용석의 15%,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경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여러분의 한 표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찍는 10표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강용석을 찍는 한 표는 국힘의 10표, 민주당의 10표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하게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용석!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제 캄캄해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강용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